라라랜드의 여주죠. 엠마 스톤이 흑화했습니다. 디즈니 악당 캐릭터 크루엘라의 실사 영화인데 영화 101마리 달마시안의 일종의 스피노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크루엘라 드빌의 리즈 시절을 다뤘습니다. 오래된 작품이죠. 1961년 애니메이션 101마리 달마시안의 실사화인 듯 하지만 단지 애니를 그대로 옮긴 게 아니라 원작에서 주요 악역인 크루엘라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고 제작은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확정이 되어 있었어요. 중간에 감독도 바뀌고 그랬는데 올해가 특히 TV 시리즈를 포함한 그 여러 디즈니 라인업인 마블 포함해서 디즈니 플러스로 많이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2021년작 크루엘라가 이 앞으로의 디즈니 라인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런 것도 좀 기대해 보게 되고요. 저는 이 영화 처음에 예고편 봤을 때 자꾸 조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DC 확장 유니버스의 할리퀸 보는 것 같다. 그만큼 어떤 잔망스럽고 매력적인 악녀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 보이는 것 같고요. 영화 크루엘라 줄거리 함께 만나보시죠. 꿈에 그리던 리버티 백화점에 낙하산으로 들어가게 된 에스텔라. 그간 거리를 떠돌았지만 이 패션을 향한 그녀의 열정만큼은 언제나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옷에는 손도 못 대보고 하루 종일 바닥 청소라니.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 런던 패션계를 꽉 쥐고 있는 남작 부인의 등장. 천재는 천재를 알아보는 법. 남작 부인의 브랜드 디자이너로 들어가게 된 에스텔라. 꿈을 이룰 것 같았던 순간도 잠시. 남작 부인 바로네스의 횡포는 계속되는데 크루엘라로 변신한 에스텔라의 거침없는 활약이 펼쳐집니다. Hear me roar. All right, we should put on some music or something. Lighten the mood. 요즘 애들은 크루엘라를 잘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디즈니 만화상 완전 단순하거든요. 7시는 국룰이에요. 잔인하다를 뜻하는 크루엘에다가 여성 이름인 엘라를 합친 말인데 프랑스 귀족 이름에 중간 이름에 드가 들어가는데 데빌이라는 말을 또 언어 유희적으로 쓴 것도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머리카락만 봐도 반은 흰색이고 반은 검정색이란 말이에요. 그런 초월적인 헤어스타일을 보여주는데 보면은 아수라백작 생각도 나고 모피 덕후거든요. 굉장히 두꺼운 모피 코트를 걸치고 다니기 때문에 언뜻 보면 사람이 좀 비대해 보이긴 하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삐쩍 마른 체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엄청난 끼견감, 담배를 엄청 피는데 주변에서 요새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이른바 센언니 스타일인데 당시에는 이게 센세이션이었단 말이죠. 이 캐릭터가 굉장히 중증 모피 덕후인데 달마시안의 점박이 무늬에 반해버려가지고 그 가죽으로 모피 코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갓 태어난 달마시안 강아지들을 사려고 한다는 설정인데 이 등장부터 압도가 됩니다. 크루엘라가 차를 타고 주인공의 집에 도착을 하는데 강아지들이 이 크루엘라 차의 소린 줄 알고 숨어요. 그리고 나서 현관문의 실루엣으로 크루엘라를 먼저 보여주는데 시그니처 크루엘라 음악과 함께 등장을 하죠. Anita, darling. How are you? Miserable, darling, as usual. Perfectly wretched. 이 역할을 지금 헐리우드에서 가장 또 핫한 여배우 중에 한 명인 엠마 스톤이 맡았다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제 오랜 역사와 그런 캐릭터의 그 유명한 캐릭터를 당대의 스타가 연기한다라는 것도 화제성 면에서도 그렇고 워낙 또 디즈니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전략적인 캐스팅 같기도 하고 참고로 이제 엠마 스톤이 이 영화에 캐스팅된 것도 라라랜드가 공개된 같은 그 연도예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으셨네. 또 실사 영화 101마리 달마시안에서는 이 크루엘라 연기를 한 배우가 아카데미 연기상의 단골 손님이죠. 글렌 클로즈가 연기를 했었는데 이 연기로 이 당시에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 미국 영화 연구소가 선정한 영화 역사상 최고의 악당 캐릭터 39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재밌는 점은 이 글렌 클로즈가 동물을 되게 좋아합니다. 애견가라고 하는 썰도 있습니다. 이 캐릭터를 강렬하게 기억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하신 그런 의상인 것 같고 이번에 크루엘라의 의상 디자이너 제니 비번의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그런 언급이 있어요. 이제 글렌 클로즈의 크루엘라와 엠마 스톤의 크루엘라를 비교해서 언급을 하는데 정형화된 블랙 앤 화이트의 이미지에 얽매이지 않고 재창조하고자 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기존의 룩과는 좀 변화를 줬다는 뜻이겠죠. 엠마 스톤이 연기를 할 때에도 어느 정도 참고가 되었을 수도 있고 또
그걸 바탕으로 자기만의 또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존의 이 이미지에 안주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원래는 아이들을 타깃으로 한 작품이었겠지만 실사화를 한다는 건 보다 넓은 관객층을 겨냥한다는 뜻도 되잖아요. 당시 글렌 클로즈도 그렇고 지금의 엠마 스톤도 그렇고 둘 다 이제 많은 사랑을 받는 스타 배우니까 관객들도 기존의 크루엘라와 지금 2021년 크루엘라를 서로 비교하면서 보면 또 재미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영화의 배경이 이 1970년대 런던의 한 의류회사입니다. 에스텔라는 12살에 고아가 됐는데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크루엘라라는 유명 디자이너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상사와 대립을 하게 된다는 설정인데 여기까지 보면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생각나지 않나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사실상의 주인공은 악마, 그러니까 메릴 스트립이 연기한 미란다지 않습니까? 이번 영화에서는 이 크루엘라를 탄생시킨 주역이 또 디자이너 직장 상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또 엠마 톰슨이 맡았는데 엠마 톰슨이 또 얼마나 감칠만하게 살렸을지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두 배우가 합을 맞추는 여러 장면들을 기대하게 되기도 하고 크루엘라가 바로 이 바로니스 헬먼의 파티를 망치는 장면이 있어요. 두 연기 신성과 장인이라고 할까요? 만나는 순간 자체가 영화 팬 입장에서도 좀 기대를 많이 갖게 되는 측면이 있고 I'd like to remind you all that I'm doing this in heels. What was your name? Cruella. 이 영화 포스터라든지 캘리그라피도 보면은 굉장히 감각적이잖아요. 디자이너로서의 욕망을 표출하는 색상 중에 하나가 또 빨간색이 아닌가. 시각적으로 보는 재미로 확실하게 선사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깡마르고 어떤 기괴한 머리를 한 이 악당이 여타 디즈니 악역과 이 다르게 어떻게 보면 좀 찐 광기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현실 캐릭터? 현실 악역이라는 점에서도 이번에 새롭게 조명하게 된 점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냥 사악하고 못된 인물이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캐릭터가 왜 어떻게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캐릭터로 탄생했는가 라는 면에서 좀 그 캐릭터의 이제 전사, 이전 스토리를 궁금하게 여기게 될 때가 많고 우르술라라든지 뭐 스카라든지 게스톤이라든지 그런 뭐 하데스도 있고 디즈니 악역이 나름대로 좀 유서가 있죠. 특색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약간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인물이거나 특히 이제 주인공을 시기에서 빼앗고자 하는 그런 좀 권선징악의 상징처럼 끔찍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든지 결말이 있는데 뭐 또 생각나는 건 저는 그 포카혼타스에 나오는 레클리프 총독 그 악역을 또 기억을 하세요? 뭐 아니면 신데렐라의 계모 같은 경우도 신데렐라 있고. 계모를 네. 영화화할 수 있을까요? 어떤 면에 주목을 해서 이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하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얘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겠죠. 이러다가 애들 가치관 혼란 오겠어. 나 크루엘라 될 거야. 그럼 어떻게 엄마한테. 엄마 나 커피 사줘. 지금 또 우리가 성인이 돼서 이런 영화를 봤을 때 즐길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톰과 제리, 나 홀로 집에, 아기 공룡 둘리. 공통점 뭡니까? 어른 되면은 영화 주인공이 달라지거든요. 또 고길동 얼마나 안쓰러워. 캐릭터를 만드는 조형하는 측면에서의 입체적인 뭐 어릴 때랑 지금 봤을 때 뭐 톰이나 고길동이 불쌍해 보이는 것도 뭐 어떤 면에서는 관객 스스로의 성장이 만들어내는 입체성일 수도 있고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것처럼 보였던 그 시절의 악역이 알고 보니 약간 기구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뭐 자기 나름의 삶을 살고자 했던 인물일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면도 입체적인 면모로 다가오는 걸 수 있겠네요. 물론 저는 주인공 편입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마지막에 선을 선긋기하죠. 크루엘라 가지고 팝싱글 얘기 해보겠습니다. 디즈니가 그리는 어두운 꿈, 길몽일까 악몽일까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해가는 것 같아요. 입체적인 이야기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흥행에 있어서 좋은 꿈이 될지 또 아니면은 흑역사 암흑 같은 꿈이 될지 또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다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올해가 디즈니 플러스 곧 나오지 않습니까? 극장과 OTT의 경계에서 재탄생한 시그니처 빌런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틈새를 또 비집고 또 빌런이 나왔네. 또 저희 팝콘각은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nd a little bit mad. I'm glad that you're sorry. I'm Cruella. No.